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2022년 서울 패션 허브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지식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지식 콘서트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현장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 전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지식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마주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산업 분야, 여러 곳에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는 뭐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금 고민하고 또 모색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패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소비, 이후에 또 의류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 오염을 가속화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심각한, 환경 파괴가 심각한 그런 산업으로 좀 분류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2000년대 이제 환경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디자인, 지속 가능한 패션에서 찾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브랜드를 런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환경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멋지게 또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을 지금 제 옆에 모셨습니다. 비건 패션의 선두주자이기도 하고요. 동물 학대 없는 패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비건 타이거의 양윤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 부탁드릴까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네. 네. 대표님, 오늘도 의상이 굉장히 화려한데 이것도 비건 타이거의 제품인가요? 네.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로 만든. 그러시군요.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비건 패션의 선두주자 비건 타이거 양윤아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 비건 타이거, 그러니까 비건 패션 브랜드인 비건 타이거가 2015년에 런칭이 됐고요. 사실 처음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의미도 깊긴 하지만 쉽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강연에서 보니까 외롭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마 강연 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회사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좀 해주실까요? 네. 이따 강연 때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저는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동물 학대를 종식시키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대안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비건 타이거를 런칭을 했습니다. 네, 2015년에 런칭해서 벌써 7년이라는 네.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좀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고 그쵸? 네. 아직 부족해요. 부족한가요? 특히나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지미유, 그쵸? 유재석 씨가 네. 또 비건 타이거의 그 화려한 패턴, 호랑이 패턴의 그 옷을 입고 와서 더욱더 화제가 됐었는데 이름부터 뭔가 좀 역설적인 느낌이 들어요. 비건 타이거. 네. 그리고 의상도 굉장히 화려한 의상들이 많던데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상은 아무래도 제 취향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비건 타이거라는 이름은 사실 제 별명이기도 한데 보통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 할 때 자기 이름을 뭐 쓰거나 별명을 쓰거나 하는데 제가 채식을 하는데 약간 좀 열정적일 때도 많고 화도 많고 감정에 이렇게 기복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너 채식한 호랑이 같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고 네. 또 제가 만들고 싶은 패션이 동물의 털이 아닌데 털옷이고 동물의 가죽이 아닌데 가죽 옷인 옷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게 역설적인 비건이랑 타이거라는 단어의 조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인식에 정말 잘 이렇게 스며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건 타이거에 대한 이야기, 우리 대표님의 철학과 어떻게 론칭을 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그런 향후 계획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청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비건 타이거의 양윤아 대표님의 강연 여러분 박수로 한번 청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비건 타이거 디자이너 양유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오신 분들이 디자이너 전공생이거나 이미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한 5년차, 6년차 이제 브랜드를 운영해오면서 걸어왔던 여정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비건 타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별명을 기반으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긴 했는데, 제가 만들고 싶은 옷이 동물성 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옷들을 비동물성 소재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래서 비건과 호랑이라는 그런 이질적인 단어의 조합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보신 이 로고랑 엠블럼은 호랑이의 태비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유기적인 느낌을 주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저희 비건 타이거는 모피, 가죽, 울, 실크, 깃털, 동물의 뿔을 이용한 단추 등 모든 동물성 부자재를 배제하고 그것들을 대체하는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하는 제품도 안 쓰고 비동물성 소재에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옷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는 동물 보호나 환경을 위한 기부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도 저희가 자주 쓰는 아이콘인데, 이 번개, 라이트닝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호랑이가 한번 휙 그은 것처럼 이 세상에 한 획을 그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아이콘입니다. 저는 일반 패션 디자인 전공자와 다르게 조금 다른 여정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전공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지만 패션 디자이너가 항상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패션 쪽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어느 날 동물 보호에 관심이 생기고 그 여정을 지나서 비건 타이거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면 사실 비건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할 때여가지고 비건 패션이 뭔지 알려드리는 역할을 조금 충실을 했고, 그 덕분인지 최근 2, 3년 사이에 지속 가능한 패션이 트렌드로 대두되면서 되게 운 좋게 좋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대한민국 패션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이 연이어서 포브스의 파워리더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건 타이거는 일반 패션 브랜드와는 다르게 다른 곳에서 첫 제품을 선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간략한 양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에 나왔던 그냥 언론 보도 내용이고, 이거는 국내에 나왔던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주목을 받았던 건 아니었고, 굉장히 외롭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제가 지금부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고 하면은 되게 친환경적인 것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2020년 1월에 코로나 직전에 밀라노에서 밀라노 패션협회랑 유엔이 주관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 서밋이 있었어요. 밀라노 화이트에서 WSM이라는 전시를 최초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찍어온 곳들인데 사실 A부터 Z까지가 있었는데 몇 개를 제가 빠뜨리고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서스테이너블 아이덴티티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거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 알파벳별로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역 기반, 로컬 기반, 도시화되지 않게 로컬 기반으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발생하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떤 세대와의 소통을 이어가는 거, 그리고 내가 만드는 물건이 추적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시 쓰고 고쳐 쓰고 재활용하는 거, 그리고 어떤 퀄리티로 만들 것인지, 그래서 다양한 이런 지속 가능한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이덴티티를 사실 다 지키기는 제가 해본 결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걸어왔던 여정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희 비건 타이거를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패션 쪽에 있다가 우연치 않게 고양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동물보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동물의 목소리를 내주는 활동가가 돼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 입사를 해가지고 3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동물 학대 문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패션 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동물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옷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 전에는 뭐 모피도 많이 있고 밍크, 뭐 여우털도 있고 가죽 제품도 야생동물 이용한 가죽 제품도 있고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실태를 알고 보니까 이런 걸로 이용하면 안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옷은 사야겠으니까 활동가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쇼핑에 매진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겨울철에 옷을 사려고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옷이 없더라고요. 그때 2012년, 13년 당시에는 인종 모피도 진짜 모피를 따라하는 정도의 패션, 그리고 되게 싸구려 패션에다가 싸구려 원단, 싸구려 봉제 방법. 그래서 내가 이런 모피동물이나 패션 산업에 삭대당하는 동물들의 실태를 알아도 동물성 소재를 사용한 옷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활동가인 나도 이런 옷에 눈이 가는데 만약에 대체품이 없다면 일반 소비자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산업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이룰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건 패션에 대한 열망을 키우기 시작했고, 우연한 계기로 이제 활동가 중에 미국의 페타라고 폴 맥카트니가 열심히 활동하는 큰 동물보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랑 저희 단체랑 연합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인조모피 패션쇼를 2회를 개최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제가 비건 패션을 만들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건 타이거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건 타이거가 지향해야 될 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는 완벽한 비건 소재였어요. 모든 소재를 비건으로 쓰자 하는 게 원칙이었고, 그리고 비건 소재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리사이클이나 업사이클이 가능한 소재를 쓰자. 그리고 우리 옷을 만들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은 그때 비건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니까 이 비건이 뭔지, 이 비건 패션을 입는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내가 조금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라이프 스타일 기반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물리적으로는 비건 소재를 쓰지만 어쨌든 저는 동물 보호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최고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동물 보호의 의미가 디자인적으로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로컬 기반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비건 페스티벌에서 저희 옷을 보여주자라는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촘촘하게 브랜딩을 해서 여기가 우리 브랜드를 키울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저의 지향점, 그리고 우리 옷을 입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비건에 대한 되게 편견들이 많았어요. 비건들은 되게 순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또 깐깐할 것 같다. 그리고 샐러드밖에 먹을 게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치즈를 좋아해서 이런 걸 하기 힘들 것 같다 해서 되게 다양한 편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비건이 멋지고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고 되게 재미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옛날에 굉장히 육식주의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게 비건을 보여줄 수 있는 비건 페스티벌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건 페스티벌은 제가 2015년 11월에 런칭을 했는데 2016년 5월에 첫 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때 뭐 아무 지원금도 없이 비건 카페 단량하는 친구들하고 쌈짓돈을 모아서 몽골 텐트도 직접 다 펴가지고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40개의 팀을 모집을 했는데 뭐 비건 패션뿐만 아니라 비건 음식, 비건 음료, 그리고 비건 생활용품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셀러들을 40팀을 모집을 했고, 사람들은 한 500명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상외로 1,800명의
사람들이 모여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직전 마지막 오프라인 행사에는 15,000명 정도가 와주시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영상 이 플레이가 안 돼요. 예, 이거는 비건 페스티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물이 있었는데 그냥 사진으로 대체를 할게요. 그래서 비건이 샐러드만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되게 맛있는 음식이 차려놨으니까 와서 봐라 해가지고 뭐 비건 아이스크림 되게 많은 음식들을 소개를 했고, 그리고 저희 브랜드 첫 제품을 여기에서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제품, 그리고 생분해 가능한 저런 종이, 그리고 동물 실험 안 하는 화장품 같은 거 소개해드렸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1회를 하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의미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배출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현수막을 다 없애고 이런 폐박스랑 나무를 이용해가지고 포토존 같은 것들을 만들고, 무대 공연도 저희 비건 타이거 옷 만들고 남은 원단으로 무대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공간이었어요. 비건 페스티벌이. 그래서 서울 혁신파크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곳을 와야겠다는 목적으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 번 오신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체류를 했고, 그 사람들을 위한 뭐 요가, 뭐 강연, 공연, 전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건 라이프 스타일로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먹는 비건에서 입는 비건으로, 그리고 소비하는 비건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비건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건 페스티벌을 3년 정도 운영을 한 후에 되게 저는 외롭게 있었어요. 어떤 패션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것도 아니고 같은 디자이너들끼리 만날 수 있는 교류가 없었어요. 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냐면, 브랜드를 막 처음 런칭하게 되면 뭐 주변 디자이너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고, 이 브랜드는 이런 걸 하는데 나는 안 해도 될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지향하고 싶은 지향점이 있으면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서 나와서 우리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립적으로 서울 혁신파크라는 곳에 있다가 2018년도에 처음에 수주회를 나간 거예요. 최초의 수주회. 그것도 한 10월 달에 했던 수주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주회를 이제 런칭 3년 만에 수주회나 해외 전시 같은 것들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게 밀라노에서 열렸던 지속가능 패션 전시인데요. 그때 되게 한 80개의 전 세계에서 모인 지속가능을 지향하는 브랜드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초청된 브랜드가 저희 비건 타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는 이미 2016년도부터 이런 게 되게 체계화돼 있고 되게 많은 소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유의미한 전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션쇼도 저는 서울 컬렉션을 작년에 데뷔를 했었어요. 그래서 2022년 SS로 데뷔를 해가지고 했었고, 지금 밑에 보시는 거는 LA에서 개최하는 비건 패션위크인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이 되게 비건이나 친환경, 동물보호에 되게 호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해외 세일즈를 하려면 주요 타겟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LA에 있는 비건 패션위크를 1회 때부터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아시아 패션 컬렉션을 통해서 뉴욕 패션위크에 선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느꼈었던 사람들의 편견, 그냥 비건 자체만 물고 비건은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비건 패션이라고 하면 되게 막 뉴트럴 컬러에 명상이나 요가하는 사람들이 입을 것 같고, 천연염색하고 약간 조금 너무 내추럴한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는 고기 먹는데 비건 패션을 입어도 될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만 입는 패션이 아니야 하는 다양한 편견들을 마주했던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 옷을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디자인으로 그냥 사람들
설득시키고, 그리고 왜 우리가 어떤 소재를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비건 패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 반드시 대체해야 될 소재가 무엇인지랑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해 모피랑 가죽, 울 산업에서 사용돼서 죽는 동물이 한 해 10억 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벌의 모피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밍크는 60마리, 여우 20마리, 그리고 되게 조그만 친칠라 같은 동물은 수백 마리가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조사한 것을 봤는데 개와 고양이도 라벨링 없이 많이 유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에 우리 가다 보면은 겨울에 이렇게 뽕뽕이로 돼 있는 퍼 장식물 있잖아요. 그게 라벨링 되지 않는 고양이 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장 주력했던 아이템이 퍼였어요. 그래서 퍼프리퍼, 동물의 털 없이 털옷인 옷을 소개를 했고, 조금 더 강렬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했어요. 그 기존에 있는 밍크 코트의 회색, 브라운색 계열을 따라가기보다는 일부러 페이크 느낌이 나는 것들을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조모피 페이크퍼로 불렀던 이름들이 에코퍼, 비건퍼라는 이름들로 대체를 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코퍼로 불려지는 이유는 지금 보통 모피 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동물성 모피는 나중에 버려졌을 때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동물이 살아있을 때 친환경적인 것이지, 어차피 우리가 옷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사실 죽으면 썩는 물질을 영원히 썩지 않게 가공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비소, 포르말데이드, 그리고 그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백혈병이나 암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코퍼가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그거를 측량한 희그 지수에 따르면은 동물성 소재보다 폴리에스터나 아크릴 계열의 인조퍼가 환경 부담률이 3배 이상 낮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에코퍼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력해야 될 아이템 중에서는 이제 가죽이 있죠. 그래서 그 동물성 레더 대신 식물성 레드, 그리고 폴리우레탄 계열의 레더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2, 3년 사이에 식물성 레더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기존의 인조 가죽의 생분해성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식물성 레더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저거는 와인 레더인데요. 와인 레더는 와인을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옷으로 만들었지만 또 그 옷이 폐기될 때 다시 리사이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선인장 레더로 만든 제품인데요. 국내에서 요즘에 선인장 레더 이용한 제품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거고, 유기농 기법으로 선인장을 키우기도 하고, 선인장이 키우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를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 소재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사진은 제가 한국의 인조가죽 업체랑 개발한 한지 레더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운지라고 한원물산에서 원래 한지 레더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써보니까 이제 소품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할 때 너무 거친 느낌? 그리고 너무 그 볼드한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제가 인조 가죽 업체에 요청을 해서 한지랑 나일론을 조금 배합해서 라미네이팅해서 한지 레더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소재는 울 소재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울 소재를 생각을 할 때 양털을 뉴스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양털 너무 많이 양이 도망가서 2, 3년 동안 양털을 못 깎았더니 막 양이 이만해져 가지고 있는 사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양털을 반드시 깎아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울이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는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성 수트에도 들어가고, 겨울 코트, 자켓, 바지, 스커트, 원피스, 스웨터, 정말 많이 울은 사랑받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착취 과정이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 털 깎듯이 양을 어르고 달래서 털을 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울 노동자들은 하루에 얼마나 울을 채취했는지에 따라서 그 무게로 페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울 채취 노동자들이 양들을 폭행하거나 뭐 심하게 때려서 골절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뮬리싱이라는 기법은 양의 엉덩이 부위까지 도려내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또 이 양털에 어느 정도 채취를 하게 되면 사실은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좁은 컨테이너에서 양들을 실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좁은 컨테이너에 배 한가득 실어서 한 달 동안 중동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양은 물이나 음식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중동의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울 산업의 일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 패션은 울 프리 제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울을 대체할 만한 이쁜 소재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는 TR 소재도 굉장히 울과 흡사하게 잘 만드는데, 워낙 울이 인기 있는 소재다 보니까 한국에서 많이 개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본 같은 데서 TR 소재를 수입해서 쓰기도 하고, 면 코드류를 자주 쓰는 편이기도 합니다. 겨울철 아우터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재는 실크인데요. 실크 어떻게 채취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실크는 그 누에가 이제 뽕잎을 먹잖아요. 그리고 나방이 되기 위해서 고치를 틀었을 때 그 고치를 끓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누에는 나방이 되기 위해서 고치를 튼 건데, 나방이 되기도 전에 그거를 끓여서 만들고, 그게 실크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 6,600마리의 누에 고치가 필요하고, 실크 원피스 한 벌에는 1,500개의 누에 고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실크는 굉장히 사실 대체할 소재가 많아요. 뭐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그냥 폴리에스터도 디자이너의 의향에 따라서 굉장히 실크 느낌을 잘 낼 수도 있고, 뱀부, 그리고 텐셀, 벤베르크, 큐프로 같은 진짜 다양한 소재로 실크를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해외 언론 매체에 나왔던 게 세계 곳곳에 알아야 할 비건 패션 브랜드로 영국의 컬처 트립에서 저희 브랜드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게 페이크 퍼나 인조 가죽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고, 실크프리 제품을 만든다는 그 소개로 저희 브랜드가 소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크는 정말 쉽게 대체할 소재이기 때문에, 물론 그 브랜드에서는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크나 울 제품은 굳이 이 제품을 소개하지 않아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잘 팔 수 있거든요. 소비자들을 워낙 선호하는 소재니까. 근데 실크프리 제품은 사실 실크만큼 잘 재현을 하려면은 코스트가 높아져요. 그래서 보통 실크 제품하고 같은 가격 선상에 있는데 실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워낙 비건 브랜드, 지속 가능한 브랜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소재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한 4, 5년 전에 제가 쓰고 싶었을 때는 원사를 1만 톤 이상 구입을 하라던가 하면서 되게 높은 미니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발품을 팔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가 됐어요. 모든 지속 가능한 소재가. 그래서 요즘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지향점은 지속 가능한 소재를 쓰는 거는 굉장히 기본 옵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왜 우리가 동물성 소재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소재를 사람들한테 소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게 브랜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프린트가 있는 컬렉션마다 항상 스토리를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브랜드가 되게 매니아층에 있다가 조금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컬렉션인데요. 본투비 와일드라는 컬렉션인데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나 텐셀 모다를 사용했던 제품이고요.
본투비 와일드가 그 동물, 저희가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선호도가 이렇게 화려한 셔츠나 화려한 로브를 평상복으로 많이 입진 않잖아요. 그리고 휴양지를 갈 때 저희 구매 고객층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옛날에 태국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코끼리 트레킹도 하고 뭐 돌고래 쇼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알게 된 게 그런 동물을 이용한 관광 산업 자체가 동물의 착취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산업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후진적인 산업에 일조하지 말고 이 동물의 생태나 본능에 대해서 조금 알면 좋겠다라는 시리즈로 호랑이, 코끼리, 돌고래 시리즈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인기 있는 소재고 해외 셀럽들도 굉장히 많이 입는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렉션인데 이걸로 뉴욕 패션위크도 섰고 애착이 많이 가는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더 고스트 오브 더 포팜이라고 모피 농장의 유령들이라는 컬렉션인데 이 스토리는 제가 이제 보통 자신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거나 세상 하늘의 별이 됐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피 농장에서 케이지에서 계속 갇혀 있다가 바로 옷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도살당하는 그런 동물들이 과연 행복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 되게 우리 인간이 억울하게 죽으면 구천을 또 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억울해하면서 구천을 또 돌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슬픈 이야기에서 시작된 컬렉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은 조금 키치하고 컬러감 있게 조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는 사람이나 그 주위 사람들이나 이 옷 뭐야? 이 프린트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조금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컬렉션이고 이거는 2022 SS 서울 컬렉션에 나왔던 제품인데 지구인 패션쇼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 이거는 도심 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들은 사실 외근이 많잖아요. 앉아서 일을 할 때도 많지만 그래서 경기도 인근이나 공장 곳곳을 다니다가 보면은 되게 로드킬 당한 동물들, 고양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운전자가 조심해야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고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양이 사체를 제가 몇 번 수습을 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이 고양이들도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평소의 생각들을 도심동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그 이야기가 적합하겠다 생각해서 지구인 패션쇼라는 제목으로 컬렉션을 진행을 했고 지금 이 지구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도로라고 해서 이 지구 우리 인간들의 것만은 아니고 어쨌든 동물이나 다른 생명이 살아갈 공간을 우리 인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지구인이 같이 다양한 생명들과 공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컬렉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영상에 짧게 보여드렸던 이번 2022 FW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더 퍼레이드 오브 바이오필리아라고 바이오필리아의 행진. 이 바이오필리아가 미국의 사회생태학자 데이비드 윌슨이 처음 말한 어떤 가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유전자에 생명 사랑의 본능이 새겨져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그래서 저희 브랜드가 동물 학대 없는 패션이고 공존에 대해서 꾸준히 말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를 입고 걷는 런웨이가 바이오필리아의 행진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슈퍼 애니멀 퍼라고 그 현대이노션이랑 광고회사랑 같이 진행했던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떻게 맨날 이런 동물 얘기, 환경 얘기를 하면은 사실 어떤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의 죄책감을 자극하기도 하고 모피 반대 그리고 모피를 입는 사람은 잔인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 대신 어떤 재미있는 상상의 이야기로
이런 인조퍼나 비건퍼, 에코퍼에 대한 긍정적인 전환을 일으켜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던 캠페인인데,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상상의 동물이 그러니까 벌 할 때 비랑 총, 그러니까 벌꿀이 꿀벌이 총알로 가는 그런 총알을 맞고 어떤 웃음보가 터져서 그게 옷으로 변신한다라는 그런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이 가로수길에 겨울에 가로수 얼지 마라고 막 니트 같은 걸로 해서 가로수 감싸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인조퍼로 나무한테 옷 입히는 것도 하고, 이거는 이제 생묘림이라는 이제 캐릭터인데 구름의 성질을 갖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상상의 동물들로 만든 옷은 그 어떤 동물 학대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되게 많은 동물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네요. 그래서 유튜브에 슈퍼 애니멀 퍼 검색하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광고제에서 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소재별, 그리고 어떤 캠페인,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하드하게,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브랜드의 정체성을 쌓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희 브랜드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마이크로 트렌드일 것 같지만 엄청 큰 확장성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요즘 뭐 이제 동물 실험만 하지 않는 화장품,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는 화장품, 그리고 비건 소재의 화장품을 처음 올리브영에서 소개할 때 저희 비건 타이거랑 같이 콜라보를 했었고요. 이 배우 임세미님은 비건이고 동물보호 활동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같이 홍보를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요즘에 새로운 코스메틱이 런칭을 하면은 비건이 거의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 저희 브랜드랑 콜라보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런 콜라보는 하지 않는 편이에요. 어떤 다른 제품은 동물성 제품이 많은데 한두 가지 아이템을 이제 테스트 삼아 비건으로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하는 거는 저는 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를 팔아서는 어떻게 이제 동물 실험이나 그런 거가 진행되는데 이 한 개 아이템이 비건이라고 해서는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린워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콜라보는 제가 거절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이덜스라고 갤러리아랑 같이 함께한 캠페인인데요. 이 옷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를 했고, 모델 신현지 씨가 굉장히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갤러리아도 봉사단들이 동물보호단체 활동도 많이 가고, 저는 콜라보 제의가나 협업 제의가 오면은 굉장히 많이 서치를 많이 해요. 이 기업이 이전에도 친환경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진짜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조사를 제 나름대로 엄청 철저하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길고양이 밥도 주시고 동물보호단체 외에 봉사활동도 가시고 해서 저희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같이 만들어진 캠페인이고, 이 개 모델은 신현지 씨가 직접 키우는 동물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했고, 이건 엄브로가 처음에 이제 퍼 아이템이 없다고 해서 저희 이제 인조퍼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건 브랜드랑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었던 콜라보레이션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용은 전혀 받지 않고 이제 동물보호 매거진이랑 같이 기획을 했던 거여서, 이 3호 물결 3호인데요. 이때가 여름이어가지고 보신이라는 문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여서 어떤 우리가 잘못된 상식으로 굉장히 보신에 많이 이용되고 희생당하는 동물들을 조금 프린트화 해가지고 대나무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손수건을 증정을 하는 거를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레스케이프 호텔이랑 같이 진행했던 건데요. 그 이제 비건으로 하루 종일 호텔에서 즐기는 거예요. 이제 저희 비건 타이거 로브도 있고, 그때 한창 코로나여서 호캉스를 많이 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비건이나 이런 거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어떤 페스티벌이나 여행을 가서도 그거를 꾸준히 진행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건 옵션이 많은데도 없고, 화장품 같은 것도 동물 실험한 뭐 화장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비건으로 즐길 수 있는 호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줍은 달리기 팀이랑 같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바닷가에서 이제 비치 플로깅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그거 참여자분들한테 저희 선수권 증정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 말고 꾸준히 어떤 실천 하나하나를 할 때 제가 지향하는 것에 대한 거를 실천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건 음식이 요즘에 많이 대중화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싼 가격대의 제품들도 많아요. 그래도 항상 패션쇼나 패션위크를 준비할 때 같이 참여하는 스탠미를 항상 저는 비건식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지금은 생분해 봉투가 많이 나왔지만 제가 그 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지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진짜 2016년도에 펀딩한 제품을 봉투에 그냥 싸서 손님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손님이 봉투만 다시 택배로 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깝다, 재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쪽지랑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아, 우리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어쩌면은 우리 브랜드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게 생분해 봉투가 미니멈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은 브랜드가 처음에 만들기에는 부담인 면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그게 내 브랜드 로고가 찍힌 비닐이 막 바다 고래 뱃속에서 발견되고 그러면 너무 끔찍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생분해 봉투로 한 2년 전에 바꿨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익금의 일부는 매해 이제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이는 아니에요. 워낙 그렇게 큰 돈을 벌진 않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도 소액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분량이 조금 됐을 텐데 제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끝났어요. 근데 질의응답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비건 타이거의 양윤아 대표님께서 정말 길고 또 알찬 그런 강연해 주셨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일단 비건 타이거가 시작했었을 때 그 창업의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자취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 환경과 그리고 동물 보호, 동물 학대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의상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옷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생각들이 결국엔 또 이렇게 실천으로 옮겨진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옷들, 특히나 겨울에 우리가 뭐 밍크라든지 뭐 앙고라 이런 것도 토끼를 이렇게 네. 털을 뽑아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족한, 그러니까 이걸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들이 탄생이 됐고 이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강연 들으시면서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혹은 뭐 하고 싶은 그런 코멘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질문을 듣고 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듣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그 영상으로 못 보여주신 그 유튜브에서 이제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슈퍼 애니멀 퍼라고 아마 검색하시면 현대이노션에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슈퍼 애니멀 퍼. 네, 꼭 기억하시고 지금 메모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체크해놓고 네, 나중에 한번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기 계신 분요. 1인 기업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잠깐 옛날에 좀 친분이 있던 아는 언니분한테 잠깐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기반이 안 잡히니까 오래 같이 하지는 못하고 잠깐 도와주고 또 다시 혼자 쓸쓸하게 하다가 저희 사실 돈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평생 처음에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저희 여동생을 적극적으로 꼬셔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의 재작년까지는 혼자 저랑 저희 여동생이랑 같이 일하다가 작년에 2명이 더 들어와가지고 지금 4명이서 일하고 있어요. 4명이서 지금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신다고요? 네. 영혼까지 갈아타고 지금 있습니다. 바쁘실 수밖에 없네요. 네. 여동생 분까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가족의 힘을 많이 빌리게 되는데 네. 지금 여동생은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뭐 일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언니 거를 도와준다고를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업무를 분담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랑 생산적인 것만 하고 저희 여동생은 되게 대외적이고 활발하고 약간 코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되게 소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이나 마케팅적인 거, 세일즈적인 거를 동생한테 완전히 일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100% 자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담이 확실하군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도 비건 페스티벌 개최하시나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아직 조금 남아있고 언제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사실 두려움이 있는데 저희 비건 페스티벌이 밀집도가 엄청 많아요. 6시간 안에 뭐 몇천 명이 왔다 가는 행사여가지고 오히려 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조금 두렵기도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화된 다음에 비건 페스티벌은 개최할 것 같아요. 네, 비건 페스티벌을 혹시 또 개최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또 끝난 상황은 아니니까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페스티벌 열게 되시면 네. 꼭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워낙 강연을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어요. 지금 함께 시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강연을 함께 봐주고 계시는 분들께서 질문이 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와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옷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보통 디자이너 브랜드 런칭하거나 취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완전 좋은 학교에서 패션을 전공하시거나 뭐 유학 갔다 오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지만 사실 여건이나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전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누구나 다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물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브랜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어떤 과정을 돌아와도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배울 수 있는 툴들도 많아지고 저처럼 이제 패션 쪽에 있다가 전혀 패션 디자이너 안 할 것처럼 동물보호 활동가가 했는데 지금 비건 타이거의 서사는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속 가능한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거를 하고 싶으시면 내가 평소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거는 각자 사람마다 이 취향도 다르고 디자이너가 되더라도 혼자 모든 것을 물론 할 때도 많죠. 그렇지만 뭐 패턴
패턴사라든가 봉제사라든가 되게 다양한 패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디자이너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완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네. 결국에는 나로서 먼저 잘 파악을 해야겠네요. 내가 네.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그런 취향과 그러니까 뭐 취향은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되게 구조적이고 디테일 있는 그런 옷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 옷 자체로 승부를 하고 싶으면 물론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야 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던가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디자이너가 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진짜 개인의 지향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지향점을 명확하게 해놓고 또 쭉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질문이 와 있는데요. 디자인 영감을 어디에서 얻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 시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통 뭐 다큐멘터리 보거나 지구랑 환경, 뭐 동물에 대한 다큐멘터리 보거나 안 그러면 내가 이제 처음에 저희 브랜드 만들게 해줬던 모찌랑 앙꼬는 3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도 5마리의 고양이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주고받는 그런 일상적인 감정, 그리고 한 80년대, 70년대 패션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90년대 패션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거에 대한 영감도 조금 많이 받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영감을 딱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 평소에도 무언가 보실 때 좀 디테일하게 좀 집중해서 많이 보시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요즘에 계속 들리는 얘기가 꼴벌이 되게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꼴벌이 없어지면은 우리 그 지구의 생명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뉴스를 무심히 듣다가 그런 얘기 한번 디자인으로 풀고 싶다. 이렇게 영감이 떠오른다거나 그냥 일상에서 오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귀가 쫑긋하거나 눈이 번쩍이는 어떤 그런 순간에서 많이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 번쩍이는 순간 어떤 영감을 얻게 하는 그런 포인트는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그 지향성이 분명히 서 있을 때 네.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영감은 결국에는 뭐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얻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건 패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기보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어려운 점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재를 구하는 거는 요즘에는 쉬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소재가 너무 굉장히 비싸요. 특히 한국에서 지속 가능한 소재를 개발하는 경우가 없고 보통 뭐 멕시코에서 온다던가 와인에서 온다던가 뭐 이태리에서 온다던가 하는 해외 베이스의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재 가격뿐만 아니라 뭐 유통이나 관세 이런 게 다 소재에 붙으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하기는 이제 규모가 작으면은 관세나 이런 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자를 통해서 원단을 구매하면은 뭐 선인장 레더, 와인 레더 이런 거는 야드당 6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옷으로 만들었을 때 뭐 코트 만든다고 하면은 뭐 2.5야드, 3야드 들어가면 온난값만 막 거의 2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인까지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정말 많이 알려줄 수 없을 만큼 높은 코스트가 형성이 되고 또 이런 비건 패션이나 지속 가능한 소재에 관심이 있던 소비자들도 너무 비싸서 못 입겠는데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뭐 식물성 레더도 사용하긴 하지만 그거와 비슷한 디자인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쉽게 수급할 수 있는 폴리우레탄 계열이랑 재생 소재랑 같이 한 그냥 인조가죽, 흔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조가죽 제품을 같은 옵션으로 디자인에 같은 소재만 다르게 해서 제공하는 것을 저의 그 조금 문제 해결 과정에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즌에도 선인장 레더로 만들었던 제품이랑 그냥 인조 레더로 만들었던 제품이랑 내놨을 때 이제 소비자가 자기의 그런 경제적인
환경에 맞게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재 코스트가 높아서 가격을 설득시키기 힘들다는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가장 진짜 중요한 부분이자 네.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버리면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도 막상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소재를 또 개발하는 부분도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선인장, 뭐 와인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여기 지금 질문도 나와 있어요. 비건 소재를 개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제가 다 전부 개발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원단 전문가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인조가죽만 계속 운영하셨던 공장 갖고 계시는 사장님을 사실은 저희 같은 작은 브랜드를 많이 만나주시지도 않고 뭐 개발을 해주시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이 될 것처럼 허풍을 막 떤 다음에 이건 이제 만약에 이거 나중에 수주회할 때 갖고 나가면은 사장님 대박 난다. 요즘 해외는 다 이런 추세다 해가지고 약간 좀 부풀린 다음에 이런 거 같이 개발해보자 그런 설득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한지랑 나일론을 이제 그 같이 해서 네. 그 라미네이팅한 한지 레더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처음 같이 만든 거니까 아무래도 원단을 처음 개발할 때는 뭐 그 한 롤뿐만 아니라 한 10절, 20절을 해가지고 그 소재의 안정성을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 했을 때, 처음 샘플했을 때는 안 나왔던 과정이 봉제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던가, 봉제 후에 스크래치에 되게 예민하다던가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소재가 안정되려고 하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는 할 수 없고 같이 이런 가치를 지향할 소재 회사 대표님을 한번 찾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네. 아무래도 진짜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 이 소재 개발은 또 다른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또, 아무래도 이런 인식을 바꾸는 거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려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건으로 만든 옷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없었을까요? 에피소드는 없는데 제가 이제 어떤 가치나 메시지에 집중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또 제 취향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하나의 문제점이 저희 브랜드 되게 좋아해 주시고 멋있다 이쁘다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취향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옷은 이쁜데 입고 나가기가 조금 쑥스럽다 너무 튄다 그래서 이거 입고 어디 가나 막 하는 그런 피드백들을 사실은 조금 많이 받았어요. 네,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이런 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것들 제가 작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선택하면서부터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 그냥 흘러듣지 않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대중성을 네. 또 지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과 함께 고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또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좀 복잡해가지고 네. 이제부터 이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여기 뉴욕들에 입주를 해가지고 업사이클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고 이제 1인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충이 많아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사실 제품 개발하고 하는 데만 해도 너무 사실 머리가 벅차고 개발 과정에서 실패하고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좌절과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브랜드를 지금 초기 셋업을 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판매하고 수익을 내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TV를 통해서 우연히 이제 비건타이어를 알게 됐고 이제 인스타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가를 이제 봤어요. 보니까 이제 해외 캐슐쇼 같은 수주회의 같은 것도 이제 나가시고 그다음에 컬렉션도
나가서 활발히 정말 이제 운영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수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브랜드가 일단 생존하기 위한 수익성도 있지만 그거에 더해서 사회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기부나 그런 이제 사회 환원에 대해서도 생각하려면 브랜드가 크고 그거에서 이제 수익성을 굉장히 이분 포인트를 넘어서 그 더 큰 가치를 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 베이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유통 과정에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거대 리테일이나 이런 곳에 입점을 하게 되고 거기서 판매가 되면 사실상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그걸 띄고 나서도 브랜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이제 시즌별로 정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자금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좀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에서 완차하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궁금했었어요. 네, 조금 질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현실적인 질문을 지금 해주셨어요. 그쵸? 1인 창업, 그러니까 1인 기업으로서 다양한 그런 어려움을 직면을 하는데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 창출.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브랜드를 만들면서 판매 유통 그 판로를 확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대표님은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져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이 수익성과 사회적인 가치 창출까지 이어지기 위한 그 판로 확보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2015년 11월에 런칭을 했고 2016년 5월에 비건 페스티벌에서 이제 옷을 선보였는데 그때 사실 전체 컬렉션을 다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처음에 그 딱 하나가 되는 하나 집중적인 아이템 하나 처음에는 로브였거든요. 그래서 레이온이나 뭐 뱀부 이런 식물성 소재 뭐 실크프리 내가 어떤 업사이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향점으로 되는 한 가지 아이템을 거의 한 1년 동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마켓이나 뭐 이제 수주에 그런 거로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내 관심사에 맞는 작은 프리마켓 같은 거 저는 굉장히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팬층도 확보를 하고 거의 1년 지나서 2017년에 첫 제품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가지 아이템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은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어요. 텀블벅에서. 그래서 그때 펀딩 제목이 동물학대 없이 365일 지내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브랜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슬로건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멀 스킨 is not fabric이나 my fur not yours 내 가죽은 뭐 너의 옷이 아니다 그런 브랜드의 정체성을 너무 이제 진짜 하드코어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조금 매니아층을 쌓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다양한 유통을 하려고 하면은 힘들더라고요. 그 계약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처음 온라인은 무신사를 입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막 올리자마자 주문이 일어난 건 아니었고 온라인도 제가 막 들어가가지고 결제 시스템이 고장난다 해가지고 혼자 막 결제해본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한 3년 시간 동안은 외롭게 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비건 페스티벌에서 되게 저희 브랜드를 응원해주고 내가 가는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지지해주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좀 힘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재미있는 그런 오프라인 샵들도 많더라고요. 소규모에. 그래서 그런데 그냥 직접 오보이에서도 샵 같은 거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알맹상점 같은 곳도 있고, 그래서 인스타에서 같은 뭐 지향점을 둔 해시태그 검색하면 요즘 조그만 스몰 그런 브랜드 오프라인 샵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두 군데라도 입점해가지고 어떤 매니아층을 형성하는 게 저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B2B를 뭐 보기에는 엄청 뭐
대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B2B로 어떤 물건을 완사입해 갈 바이어를 만나기가 요즘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프라인 큰 백화점들도 점점 많이 없어졌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바이어들이 많이 안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중국이 무슨 코로나 때문에 한국 의류의 그런 물류를 다 막고 있고 저도 2020년 1월, 2월에 뉴욕 패션위크랑 코틀이 참여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브랜드 월드와이드로 나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되게 컸는데 당장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좌지우지 되는 시장을 목적으로 하면은 리스크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어쨌든 내수 기반으로 국내 브랜드는 조금 안정화를 찾고 그 과정에서 뭐 그 지원 사업 같은 거 보면은 뭐 해외 세일즈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지속 가능한 패션 지원해 주는 그런 뭐 컨진원이나 패션 산업 협회 같은 데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조금 잘 서치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그게 되진 않아요. 저도 처음에 한 2년, 3년 차까지는 그런 지원 사업 다 떨어졌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팬층이 생기고 이게 시장에서 익숙하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조금 지원 사업을 수월하게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과정, 저는 오프라인 샵이나 딱 뭐 펀딩 같은 걸로 팬층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고충도 인스타 같은 데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혹시 얼마나 지금 운영을 하신 건가요? 지금 여기 작년 8월 중순부터 여기가 이제 시작이 입주가 되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지났고 같이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제 개발 단계가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즈드 머터리얼을 다 분해해가지고 네. 다시 이제 그 콜라주를 해서 네. 제품을 만드는 방식의 이제 업사이클링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뭐 처음에는 공장에도 들고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하나씩 해결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6개월 정도니까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기도 했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가치를 좀 이렇게 알리고 또 매니아층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쉽진 않겠지만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실까요? 그 비건 소재가 일반 소재보다 많이 이제 단가적인 부분이 비싸서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는 즉 이제 일반 소재보다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이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시면은 앞으로 이 비건 소재에 대한 그 전망, 비건 패션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딱 매니아층만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카테고리의 하나로 자리를 잡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선인장 레더나 이런 식물성 레더가 개발한 지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사실은 높을 때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꼭 식물성 레더를 안 써도 되고 내가 비건 패션을 지향하면은 뭐 플라스틱 프리 제품 완전히 식물성으로만 된 제품을 만들어도 되고 또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갈증을 느끼는 게 니트웨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가닉 코튼이나 이런 거 사용해서 니트 하셔도 되고 면만 사용하셔도 되고 사실 나일론이랑 아크릴만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요즘에 그냥 옷으로 만들었던 폴리에스터도 다시 리사이클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짜 완벽한 친환경 소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동물학대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인조포나 인조가죽을 많이 만드는 거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런 합성 소재보다는 식물성 소재에 집중을 하고 그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하다 보면은 의외로 또 까다로운 소비자분도 많으세요. 이렇게 비건 소재인데 왜 합성 섬유가 들어가냐 하면은 우리 브랜드의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 구매자들도 설득을 시키거나 브랜드를 대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뭐
우리나라에 정말 퍼가 하나도 유통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 시기까지는 이런 거를 계속 어필할 생각이다라는 정말 정확한 방향성이 그런 구매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하면 저는 비건 패션은 앞으로 큰 기업들도 아마 옵션으로 많이 제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개인 브랜드의 좋은 점은 그 진정성을 대형 브랜드보다 더 잘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세분화해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이제 개인 브랜드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엔 비건 브랜드고 비건 패션이고 그래서 이거 비건 소재와 비건 패션의 전망은 밝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다양한 질문들 나오고 있고 네. 해주실까요? 텍스타일이요? 네, 직접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텍스타일화 하는 과정을 못해요. 그게 조금 수학적인 공식이 필요하잖아요. 리핏되는 거. 그때 저희 전담으로 잘 도와주시는 텍스타일 디자이너 분한테 맡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텍스타일을 혼자 하기 힘들 때는 1차 아이디어 스케치를 먼저 텍스타일 디자이너한테 보낸 다음에 어떤 이제 컬러 칩 같은 것도 다 공유해주고 배열을 해주면은 이런 거는 좀 수정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쨌든 디자이너 브랜드는 디자이너 개인 취향이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직관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너무 막 패션 용어 사람들은 일반 소비자분들은 관심 없고 패션 피플들만 관심 있는데 너무 구조적이고 패션적인 용어로 사람들을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정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텍스타일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이제 텍스타일을 직접 디자인하냐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자,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번엔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브랜드 런칭하고 만들 때는 결국에는 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창업 자본을 어떻게 확보를 하셨는지 물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부 지원 사업을 물론 처음은 아니었지만 2, 3년 후에 네, 지원 사업에 어떻게 함께 하게 돼서 좀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또 그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막 사업자 냈을 때는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비건 페스티벌에서 조금 팔기도 하는데 어쨌든 브랜드를 운영하는 동안 내 생활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부모님한테 조금 빌리기는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죠. 자린고비의 과정이. 그래서 처음에 진짜 완벽하게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아이템에 집중하는 게 1인 기업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팔릴지 구색을 맞추다 보면은 디자이너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 하나만 하면은 뭐 공인 같은 것도 낮출 수 있고 소재를 구매할 때도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처음에 한 3천만 원 정도 다시 빌렸던 것 같아요. 그 후에 그걸 하다가 또 펀딩 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 모집도 하고 해서 조금씩 아주 근근히 한 2년 동안은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명확하게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너무 확장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적은 금액으로도 네.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다음은 그 연예인분들의 협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아, 다음 연예인 협찬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연예인 궁금하네요. 협찬은 지금 저는 사실 협찬 그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W 컨셉이나 무신사 그런 거를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요. 이제 이거 협찬 가능하냐 그러면은 뭐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입고 반납하는 방식으로 많이 빌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예능 프로그램이죠. 거기에서 이제 유재석 님 네, 입고 오신 네, 그것도 저도 너무 그때 소름 끼쳤어요. 진짜. 왜냐면은 셔츠를 몇 벌 빌려 가셨는데 엄청 여러 벌을 입으셨거든요. 마침 뭐 그 컨셉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막 그 유재석 님이 입으셨을
입으신 후에 되게 막 경상도 되게 나이 많으신 아저씨까지 전화하셔가지고 이 옷 어디서 사냐고 막 물어보셔가지고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때 좀 매출이 좀 올랐겠네요. 약간 여름 끝바지여가지고 네. 막 큰 매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효과가 이때까지 좀, 입었던 연예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그런 협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 다음이 윤우님인가 봐요. 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또 스타일리스트 분들 좀 잘, 네, 어필하셔가지고,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질문을 또 현장에서 저희 더, 네. 그 오프라인으로는 플리마켓이나 페스티벌에서 입점을 해가지고 물건을 홍보했다고 들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온라인 홍보는 사실 크게 한 건 없었고 그냥 계속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뭐 유료로 이제 뭐 하루에 몇 달러씩 해서 하는 것도 거의 2년 차 넘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줘가지고 팬층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든 다음에 보여주고 이제 이제 이거 재단할 거다. 그리고 밤새 이거를 내가 직접 꼬맸다. 그런 거를 올리기는 했었는데 저는 지금 저희 인스타 팔로워가 지금 6년 차인데도 아직 8,900명 거의 9,000명 다 돼가는데 그거 한 번도 광고 막 인스타 팔로워 그 가짜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하고 진짜 저희 브랜드 좋아하는 사람 한 명 한 명 진짜 고이고이 모여가지고 그 숫자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밸류가 오히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비건 패션 샀을 때 브랜드에 대한 가치 밸류가 나오면은 팔로우를 사는 사람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그래서 팔로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결집력 있는 사람들을 잘 모으는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찐 팬들이 함께한 네,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네. 이탈하면 너무 속상하고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니까. 오늘도 이렇게 강연하시는 걸 또 인스타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동생분이 올리신 건가요? 네, 이제 열일해야죠. 네. 네, 동생분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순수하게 진짜 온라인 SNS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걸 이렇게 포스팅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 뭐 한두 명 더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가 또 네, 말씀. 먼저.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네. 홍보했을 때 또 제가 득을 본 게 어떤 그 요즘에 뭐 가장 문제가 된 점이나 저는 이제 비건 패션을 최초로 그 브랜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뭐 매거진이나 매체에서 소개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브랜드의 홍보 요소가 나는 이제 진정성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게 어떤 사회 문제가 껴있거나 해결점이 그쵸. 있는 시장일 경우에는 맞아. 그것도 우리 브랜드를 성장시키는데 좋은 영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돼서 네. 그것에 대한 해결점을 또 제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질문해 주실까요? 약간 색깔 조합을 하실 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색조합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쭤봤어요. 색조합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1차적으로는 트렌드 컬러를 먼저 봐요. 그렇게 많이 보고 또 트렌드 컬러로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이제 이 텍스타일 프린트는 내가 다 개발해서 쓰면 되지만 솔리드 컬러의 옷은 내가 원하는 컬러로 모든 소재를 다 염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스와치를 엄청 많이 걷어와요. 내가 쓰고 싶은 소재. 그래서 그 소재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소재 그리고 이 트렌드가 반영된 소재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선정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혹시 질문이 더 네. 이번 소재들을 많이 보시고 사용도 하실 텐데 기존에 나왔던 기본 소재 말고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소재가 있으신가요? 새로 뭐 개발 중이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비건 소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제 인조퍼 같은 경우가 이제 일부 사람들은 뭐 플라스틱 프리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뭐 생분해가 안 되니까 싫다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도 약간 환경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리사이클 원사로 펄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mm 정도의 펄은 잘 재현이 되는데 리사이클 그 원사의 특징이 길게 잘 안 뽑히고 잡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긴 털을 구현했을 때 되게 흔히 말하는 너무 싸구려 원단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테스트를 해보는데 10mm는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와서 그거를 사용을 할 것 같고, 그렇지만 굳이 막 이런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런 환경적인 요구 그거를 다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브랜드가 시장성에 맞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너무 소재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러면 진짜 그 전에 동물성 모피를 고급스럽게 좋아하고 소비했던 분들이 나도 이제 이런 비건 펄 입어볼까? 라고 했을 때 이래서 진짜를 입어야 돼.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퀄리티를 낮추지 않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제가 뱀부랑 이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프린트에 뱀부랑 면 소재를 쓴 적도 있는데, 이게 물론 폐기됐을 때는 생분해가 조금 더 빠를지는 몰라도 몇 번 입고 세탁기에 돌리니까 약간 보풀 같은 게 살짝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폴리는 사실 리사이클 폴리는 그런 현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래 입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생분해 되는 것이 중요한 건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하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 입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잘 만들면은 이게 빈티지로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소재 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퀄리티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요구를 다 또 받아들이기에는 또 다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혹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막 내가 처음에 옷을 만들다 보면은 사실 욕심나는 소재도 많고 뭐를 더 만들고 싶고 디자인적인 욕심에 그럴 때마다 항상 내가 이 브랜드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제품을 조금 구성을 해요. 근데 요즘에 막 우리 브랜드가 동물보호의 가치가 있다 뭐 해가지고 또 너무 많은 거를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우리 브랜드 옷 수선해서 다시 입을 수 있는 그런 아뜰리에 같은 것도 만들고 싶고, 한 1, 2년 안에는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입는 사람들 중에서도 옷이 실증 나서 안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랑 고객끼리 같이 물물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계속해서 뭔가 재활용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또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초심을 계속 생각하는 것,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복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정말 다양한 질문들 많이 했는데 정말로 귀한 답변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지식 콘서트 두 번째 시간, 오늘은요 저희 비건 타이거의 양윤아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 강연, 그리고 또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다른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연진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주셔서